피터 홀린스의 자제력 수업. 미국의 심리학자 피터 홀린스의 책인데요. 짧은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책이고 굉장히 내용도 쉽습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이고요. 소중해서 이 책을 꼭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책이었어요. 가족들과 소중한 친구들과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선물로 주거나 그러고 싶었던 책이었습니다. 살면서 자제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쉽고 간략하면서도 짧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에요. 한나절이면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소장 가치가 충분히 있어서 잘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챕터 1. 실패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 자제력은 의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자제력을 강화하면 감정 조절도 가능하다. 실패할 확률에 자신을 집어넣지 마라. 챕터 2. 무엇이 당신을 행동하게 만드는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돈보다 강력한 이유. 외적 동기, 내적 동기. 모든 행동은 감정과 이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챕터 3. 자신을 시험해야 한계를 알 수 있다. 대부분의 능력의 40%만 발휘한다. 감정에 압도될 때는 호흡에 집중하라. 목표가 높을수록 실현 가능성도 높아진다. 과도한 생각은 사고 능력을 떨어뜨린다. 챕터 4. 자제력을 방해하는 요인들. 나를 쉽게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헛된 믿음. 미루는 습관은 게으름에 대한 합리화다.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지 마라. 데드라인이 집중력을 높인다. 챕터 5. 충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물줄기는 막을수록 거세진다. 충동은 금세 사라지기 마련이다. 의도적으로 불편한 상황과 마주하는 연습. 챕터 6. 절제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왜 해로운 일일수록 쉽게 중독될까? 눈앞의 선택지를 조작하라. 챕터 7.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약점을 보완해줄 사람을 곁에 둬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라. 본받고 싶은 롤 모델이 필요하다. 챕터 8. 더 큰 보상을 기다리는 힘. 만족지어는 성공에 꼭 필요한 삶의 기술. 10년 뒤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할 수 있는가?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가? 챕터 9. 유혹에 맞서는 질문들. 인생에 자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쉬운 선택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는가? 챕터 10. 긍정주의가 인생을 바꾼다. 이미 시작점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라.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힘이 나는 이유. 타인을 위한 행동이 동기가 된다. 실패에서도 반드시 배우는 게 있다.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챕터 11. 좋은 습관은 인생의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준다. 동기는 오래가지 않는다. 작고 감당할 수 있는 습관부터 시작하자. 뇌가 거부하지 않을 때까지 밀고 나가자. 습관은 혼자서 바꿀 수 없다. 뇌의 과소성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제력도 노력을 통해 의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근거로 나타낸 내용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노력하면 어느 정도 원하는 방향대로 닿을 수 있다? 뭐 그런 희망적인 내용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좋은 곳으로 자기를 이끌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도 같아요.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대부분의 능력은 40%만 발휘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40% 법칙은 간단하다. 어느 순간 스스로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실제로는 전체 능력의 40%밖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40%밖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면 운동을 하다가도 조금 더 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가도 조금 더 하게 되고 플러스 알파의 의지력을 좀 돋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10분의 규칙이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The 10 minutes rule. 충동적으로 빨리 무언가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난다면 10분만 참으며 기다려보자. 10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그대로일 때 시도해도 늦지 않다. 아니면 10분을 더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기다리기를 시작하면 즉각적인 만족에서 벗어나 자제력을 키우고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졌다면 10분만 참아보자. 같은 사고 과정을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딱 10분은 짧은 시간이니 딱 그만큼만 계속해보는 것이다. 한 번 10분을 버텼다면 이후 그 행동을 반복하기는 훨씬 수월할 수 있다. 점차 자제력이 강화될 것이다. 또 다른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75%의 법칙입니다. The 17-5 rule. 75% 정도만이라도 있을 때 행동하면 옳거나 성공한다는 법칙이다. 마인드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파킨슨스 롤. 이 법칙에 따르면 일을 완성하는 데 드는 시간만큼 일도 늘어난다고 한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싶다면 업무를 할 때 제한 시간을 설정하여 파킨슨 법칙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잡으면 길게 잡은 만큼 빨리 끝낼 수 있는 일도 딜레이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을 딱 잡아놓고 일을 끝내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데 실천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연습해야 될 부분입니다. 파킨슨 법칙이 알려주었듯 사람은 공간이 생기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을 늘린다.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을 파악하려면 평소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제가 지켜야 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고치고 싶은 과거의 습관이나 경향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어 라는 생각 대신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은 충동이 드네 하고 생각해보자.
말을 바꾸는 건데 충동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느낌? 그러면 좀 더 컨트롤하기가 쉬워진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해석했는데요. 폭포 같은 충동을 무작정 막기보다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켜나 가만히 바라보는 마음가짐으로 이 시나리오에서 탈출해도 괜찮다. 이 전략은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효과가 큰데 충동을 자신과 분리해서 식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즘에 강조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회복 탄력성도 높고 조금 불편하거나 원치 않은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꼿꼿하게 그리고 당차고 당당하게 자존감을 높이면서 실행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 효능감이죠. 자제력을 연습하면 충동을 즐기기보다 지켜보는 불편함에 익숙해지게 된다. 잠시 시간을 두고 몸의 어느 부분에서 충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핀다. 신나는 음악을 들을 때 발이나 고개를 까딱거리고 싶은 것처럼 대다수의 충동은 제대로 파악한다면 몸에서 느낄 수 있다. 충동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신체 부위를 찾았다면 그곳으로 신경을 집중한다.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을 살핀다. 1, 2분 정도 호흡에 집중한다. 충동으로 느껴지는 감정이 파도라고 상상한다. 그 파도가 솟아올랐다가 내려가면서 충동도 커졌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다. 충동은 필연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니 일시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다시 충동이 솟아오른다면 더 자신있게 그 파도에 올라타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뇌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자기 자신과 동일 인물로 취급한다. 본받을 수 있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인간관계를 구성해라. 대체로 긍정적이고 앞날을 지지해주는 사람과 친구를 맺어야 한다. 주변에 좀 훌륭하거나 인격적으로나 성과적으로나 본받을 점이 좀 있는 그런 친구나 선배 아니면 가족들을 주변에 두었다면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나도 모르게 닮아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살다가 너무 무례하거나 지나친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럴 때 마음을 딱 가다듬고 생각을 해보세요. 닮고 싶지 않다면 살짝 거리를 벌려두는 것도 중심을 잡는데 제 생각이에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주변에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책을 많이 읽어서도 그런 작가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머릿속에 리마인드를 해놓으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무의식적으로라도 주변에서 좋은 영감과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라.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본다는 기분을 느낄 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비슷한 맥락이죠. 가장 좋은 롤모델은 거울처럼 작용한다. 롤모델이 성공하게 된 특성과 행동은 당신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헌신, 자제력, 자신감, 열정, 용기, 긍정적인 마음을 그대로 따라해보자. 자신을 한층 더 강하고 자제력이 능한 사람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어느 정도 동감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동감하는 말입니다. 텐텐텐 법칙을 적용해보자. 충동이나 욕이 느껴질 때면 그에 굴복했을 때 지금부터 10분, 10시간, 열흘 뒤에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도 나중에 먼 훗날 이런 일을 되돌아본다면 어떨까? 이런 식의 마인드 컨트롤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확 달아오르는 그런 감정적인 그리고 좀 평온함을 유지하고 싶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별표. 밥을 먹을 때 제일 먹고 싶은 것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었다가 마지막에 마음껏 먹는 것부터 시작하자. 이건 저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족 지연이 그리 간단하거나 쉽지 않을 때는 잠시 멈추고 텐텐텐 법칙을 활용해 가능한 한 건강한 결정을 내려보자. 당연히 디저트보다 샐러드부터 먼저 먹는 편이 좋다. 텐텐텐 법칙을 활용하면 좀 더 쉽게 실천할 수 있겠네요.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난 지금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쉬운 쪽을 택한 걸까? 그쵸. 적어도 자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고 있다면 1시간 넘게 타임라인을 넉넉히 바라보다 언제 시간이 흘러버렸는지 의아하지 않게 된다. 자신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있으면 좀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0%가 아닌 20%에서 시작하는 것이니 그 차이가 꽤나 크게 느껴질 것이다. 꼭 0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고 네. 목표가 가까워질수록 힘이 난다고 합니다. 어떤 캠페인에서 깨끗한 손이 질병을 막아줍니다. 다른 안내문은 깨끗한 손이 환자의 질병을 막아줍니다. 후자라고 썼을 때 개인 위생에 대한 그 성과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싶고 주변 사람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사람들의 행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의미 있는 삶이 궁극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한테도 좀 떳떳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목표를 잃어버리거나 자제력을 잘 발휘하여 얻게 될 보상을 잊어버리면 앞서 서술한 것처럼 의미 없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자제력 단련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목표와 보상을 잘 염두에 두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방향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현재를 자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진 방법으로는 명상이 있다. 실패에서도 반드시 배우는 게 있다. 패배감에 빠져있기보단 실패와 낙담에서 한 수 배우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매사를 차근차근 긍정적으로 접근해 나가면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사람이나 상황을 피하는 일도 점점 쉬워진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다 보면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끌려온다. 맞아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자신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면 더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노력을 얼마나 쏟아부었든 간에 결과는 100%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 결과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한 새로운 경험과 위험을 감수하지 못한다. 자신의 노력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결과가 어떻든 과정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자제력을 단련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일이 동기부여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동기는 얼마나 충만하든 간에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동기부여보다 자제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습관은 꾸준하기에 자제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다. 맞아요. 좋은 습관을 세팅하는 법. 굉장히 인생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그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올 때까지 평균 66일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계속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날마다 같은 시간에 운동 일정을 잡고 직후에 작은 보상을 주어 스스로 계속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작고 감당할 수 있는 습관부터 시작하라는 뜻이다. 동기는 즐기되 그 감정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뇌를 새롭게 성공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려면 이 거부 과정을 이겨내야만 한다. 결국 원하던 행동이 기저에게 자리 잡으면 더는 거부되지 않고 자동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가치와 일직선상에 있는 목표를 선택하여 최대한 즐겁고 재미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동기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친구와 가족이 건전한 행동을 장려하고 나쁜 행동을 막으며 도와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좋은 친구, 좋은 가족 얼마나 중요한가요? 게으름을 부리다 운동에 빠진 낙이라면 드라마를 보지 말아야 한다. 나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자제력은 근육과 같아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키우고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끝! 지금까지 자제력 수업이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지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것이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책 한 권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귀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